네,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책인데 오늘은 시와 한 시인의 삶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무려 40년을 시인으로 살아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1981년 사평역에서로 등단을 하셨고요. 순천대학교 문예창작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오신 곽재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해 주셨지만은 저는 시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이라고 말하죠. 시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시 쓰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루 종일 밥 먹고 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시 생각하고 그다음에 걸어가면서 시 생각하고 꽃 피면 꽃 보고 시 생각하고 바람 불면 시 생각하고 예, 매 순간 하루 24시간 시 생각하는 사람이 시인이죠. 그러니까 어떤 영감이 와가지고 나 오늘 시 한 편 썼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시인이 아닌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꿈속에서도 시 쓰는 잘 거예요. 때도요? 예. 그래서 꿈속에서 시가 잘 써진 날은 네. 제가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것이 시인데 사람들이 요즘 시에 대한 관심도 없거든요. 예. 근데 방송국에서 불러주셔서 같이 시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참 기뻐요. 반갑습니다. 네. 24시간 동안 시 생각만 하면은 안 지겨우십니까 혹시? 근데 어차피 시간은 하루가 24시간이고 네. 저는 24시간이 아니라 86,400초라고 생각을 해요. 길어 보이네요. 예, 네. 하루가 86,400초인데 네. 그 모든 한 초 한 초를 다 시에다 바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긴 확실히 다르시네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시를 사랑한다고 하하.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거죠. 제가 결혼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시작부터 이렇게 큰 울림을 주시면서 시작을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선생님의 인생이 또 궁금해집니다. 등단 40주년을 맞이해서 시집을 내셨습니다. 제목이요. 꽃으로 엮은 방패인데 시집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방패는 예, 창을 막는 거죠. 예, 칼이나 화살을 막는 역할을 방패가 하는데 예, 꽃으로 엮은 방패인데 이 꽃은 아름다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 아름다움이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고통, 아픔, 결핍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그 역할을 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꽃으로 엮은 방패는 한 단어로 하면은 시지요. 예, 시고 예, 그 생각을 이 시 속에다가 이 시집 속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이 시집을 읽고 네. 시집 속 어떤 시 한 편이 내 생의 작은 방패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쓴 시집입니다. 예.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읽어주시면은 훨씬 더 보람도 확실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예, 요즘 사람들이 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네. 1980년대를 우리나라 문학에서 시의 시대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네. 그래서 1980년대는 사실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거든요. 뭐 광주 항쟁도 있었고, 뭐 그랬죠. 6월 항쟁도 있고, 네. 아주 힘든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시를 많이 읽었어요, 아주. 그리고 그때는 아주 그래서 100만 부 이상씩 팔린 시집이 한 10권쯤 나왔어요. 오. 근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없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집 중에서도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 그다음에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 네. 이런 책들이 뭐 그냥 뭐 100만 부 이상씩 이렇게 팔리고 그다음에 버스 안내양이나 목수나 철근공이나 또 그러니까 노동자나 농민, 교사, 뭐 수녀, 의사 누구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나 시집을 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절은 아주 궁핍하고 힘들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로 뭉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은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아쉬운 게 아니라 그 시절로 생각하면 지금 이 시절은 망했죠.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보시는 네. 알겠습니다.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미루도록 하고요. 일단은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선생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행을 참 많이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인도에 그렇게 많은 매력과 사랑을 또 느끼셨다면서요? 예, 저는 제가 다리가 2개 있거든요. 2개 있는데 한 다리는 시이고 다리 하나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와 여행은 저한테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행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시에 대해서 물어본 거하고 똑같다. 똑같은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살아있는 매 순간이 다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수 MBC에 처음 왔는데 네. 이것도 저한테는 여행인 거예요. 하나의 여행이다. 예, 여행이고 두 분 그 MC들을 만났는데 두 분 만난 것도 저한테는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이 그러니까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국인들 만나고 또 새로운 어떤 문화유산들 찾아가고 이게 여행이 아니라 네. 그냥 내가 살아있는 순간들 아까 86,400초들 그 하나하나를 다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 초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는 그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하고 시는 제가 무신론자들의 또 다른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네. 있어요. 아주. 근데 인도를 제가 좋아했던 것은 타고르 시인의 시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 타고르 시인의 시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주. 네. 그래서 풀밭에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토끼풀꽃을 막 흔드는 걸 이렇게 보면서 타고르 시 읽는 순간이 정말 아주 그 꿀 같았어요. 아주.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고 또 시도 김지아나 신동엽이나 이런 어떤 그 힘든 시들을 많이 대학생들이 많이 읽었어요. 예. 좋아하고. 근데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속성을 지닌 타고르 시인의 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또 다른 좋고. 매력에 끌리셨나 봐요. 예, 새로운 어떤 세계에 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산을 넘어가지고 2개 넘어가면은 거기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르 시를 읽는 것이 달밤에 산을 넘어서 달빛 보고 별 보고 산 넘어서 아이스크림 가게 가가지고 닫힌 문 퉁퉁 두드리면은 주인이 아이스크림 딱 내주는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그 여행 버킷리스트 맨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제 타고르 시인을 찾아서 그 인도에 가가지고 타고르 시인의 모국어인 벵갈어로 타고르 시인의 시를 직접 읽고 번역하고 싶은 와. 그런 그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벵갈어가 굉장히 난해해요. 아주 난해한데 모국어가 아니면은 머더텅이 아니면은 이게 지금 힘든 거죠. 근데 가서 1년 반 동안 거기서 살면서 벵갈어 공부하고 타고르 시 번역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돌아왔습니다. 예. 아주 그렇군요. 행복한 여행이었죠. 그렇군요. 네. 예. 인도 여행 이야기하셨는데 포구 여행을 테마로 한 책도 쓰셨습니다. 포구기행,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 참 좋았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포구라는 공간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추천하고 싶은 포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리나라 포구들은 다 추천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포구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이 다 꽃송이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 그 주민들의 수만큼 그 꽃들이 피어난 거죠. 그리고 그 포구에 가면은 포구에서는 이른 아침에 배가 출발하는 것을 봐요. 어선들이 네. 출발한 걸 보고 해가 지면은 다시 어선들이 돌아오는데 그렇게 배가 그 출발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비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포구경 시작했을 때는 삶이 굉장히 힘든 때였거든요. 네. 근데 포구는 모든 땅의 끝이에요. 근데 땅의 끝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배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갈 곳이 없는데 저 배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 했던 곳을 향해서 출발하고 그리고 해가 지면은 다시 떠나온 장소로 돌아오는 돌아오고.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 삶에 대한 용기를 주었죠. 예. 그래서 네. 이제 포구들을 이렇게 그 여행하고 또 하룻밤씩 자면서 포구에서 잘 때는 저는 겨울에도 창문을 열고 자요. 그러면 파도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근데 파도 소리를 베개 삼아 가지고 하룻밤 잠을 자고 나면은 다음날 온몸 안에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는 충전되는 거예요. 느낌.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 달은 두 달은 살 수 있고 이렇게 지냈죠. 그래서 포구가 어쩌면은 오늘날 저 시들을 존재하게 한 그런 어떤 그 대상이 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순천에 계시는데 지역에서 추천할 만한 포구가 있다면 어디를 좀 추천하시겠어요? 순천만하고 이 그 여수 와양반도로 이렇게 흐르는 포구 마을들은 정말로 이뻐요. 세계적으로 이쁘죠, 아주. 맞아요. 네. 너무너무 예쁘고 아주. 그래서 그런 포구들 제 생각에는 그냥 차로 쓱 지나치지 말고 눈 오는 겨울날 같은 때 네. 걸어서. 걸어서 오. 해안선 따라서 걸어보는 거예요. 예. 혼자 걸어도 좋고 그냥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둘이 걸어도 좋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어떤 그 여수 이를테면 뭐 쫑포 같은 데 탁 도착을 해봐요. 네.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보다 더 좋은 순간은 없는 거죠. 그래서 걸어서 꼭 한번 이렇게 그 답사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네. 모든 포구들이 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포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 지금 모두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또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또 시인으로서 예. 우리에게 또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시 한 편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시는 꽃으로 연금 방패 네. 속에 처음 나와 있는 시가 있어요. 네. 채송화라는 시인데 채송화는 아주 그 장독대 곁에 있고 아주 그 조그만 그 꽃이죠. 근데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웃고 있군요. 샌드를 빌려 드릴 테니 파도 소리 들리는 섬까지 걸어보세요. 네 줄로 된 시예요. 짧은 시네요. 예, 네 줄로 된 짧은 시인데 제목은 채송화예요. 근데 불쑥 말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거를 외울 수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근데 삶이라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삶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게 삶의 의미인 거죠. 시만 생각하고 사시는 것처럼. 그렇죠. 저는 좋아하는 것이 시였으니까 시만 생각하고 사는 건데,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사는 거, 이게 뭐일까요? 글쎄요. 뭘까요? 죄입니다. 그게. 죄라고요.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꾸역꾸역 억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죄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전 세계 사람이라고 해도 되겠죠. 돈에 다 몰려 있죠, 아주. 근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전 인류가 다 70억 명이 다 돈을 좋아해 버리면
이건 미친 거죠. 이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명 중에 한 명이 돈을 좋아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네. 그렇게 살아가면은 좋아하는 것을 만약에 10년간, 20년간 정말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처럼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시간 관계상. 돼가지고 예. 저희가 예, 다 예. 따로 한번 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시 얘기를 하다가 인생 이야기까지 쫙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많은 울림을 주셨던 곽재구 선생님과 함께 했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